얼굴 팩하면서 듣는 방송 김태현의 팩캐스트. 오늘 영재들의 오후학교 임서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서영입니다. 아, 전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컬러를 네. 밝은 노란색으로. 네.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라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어쩌면 좀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느끼지만 아이들은 따뜻한 느낌을 받아서 네. 예, 저는 그렇게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네. 전 여기 올 때 뭐 지도도 안 찍고 그냥 와요. 아, 네. 노란색이 딱 보여서 찾으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화사하게 네 노란색으로 또 맞아주시는 네 여기 영재들의 오후학교입니다. 네.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어서 네. 제가 소장님께 저희 드라마 이야기 한번 해봐요 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네. 마침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카톡이 왔습니다. 네. 뭐 7%대 찍는다고 네. 얼마 전에 만났던 그 방송국 PD가 네. 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 시간에 드라마를 볼 수는 없으니까 항상 이게 몰아보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요. 저희 유일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몰아보기. 요즘 또 남자친구 좋다면서요. 그것도 그래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몰아보기 하려고. 몰아보기. 네. 오늘 함께 볼 드라마는요. 스카이캐슬. 네. 서울 의대 합격증 줬잖아. 그게 네. 소원이라며. 네. 이런 명대사네요.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더 이상 지옥에서 살기 싫어. 뭐 이런 대사들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특별히 소장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게 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강남의 한복판, 그렇죠. 또 네. 교육, 또 이런 엄마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속에서 소장님은 이 드라마 어떻게 보셨을까? 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보면서 네. 말이 안 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네. 시청률은 높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게 작가님이 아시기도 많이 아시고 실제로 그런가요? 예. 좀 극소수의 누구에게 뭐 일어나는 일인 거 조금 과장된 부분들이 좀 네. 있긴 하지만 또 완전 과장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도 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네. 예, 뭐 그저께 봤던 드라마에서는 전교회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전교회장을 하려면 그 아이가 발표할 때 전교회장 할 때 연설할 때 나오는 그 연설문을 네. 논술 선생님들이 거의 다 써서 제출을 해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한번 검토받아서 나온다고 치면 그 연설문 하나도 전문가가 붙어야 되는 입장이면 실제 뭐 일반 친구들이 나와서 연설을 해서 뭐 전교회장이 된다 그런 건 사실 좀 옛날 이야기 같고요. 그렇구나. 네. 네. 공부 못하면 또 누가 그 친구를 전교회장을 시키겠어요? 그렇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논술학원 선생님한테 연설문까지 부탁해야 되면 엄마의 재력도 필요할 거고 네. 또 엄마가 그 정도로 또 힘을 좀 써주셔야 네. 또 그 아이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또 있게 되는 게 또 현실 부정하고 싶지만 현실인 것도 같고요.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제가 논문을 제가 매년 쓰고 있는데 저랑 같이 논문을 쓰면서 함께 하는 교수님 계세요. 그 교수님이 이 방송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딸이 있는데 딸이 하나예요. 그 딸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삼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남매일 같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가 처음에 이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네. 6개월간 다녔고요. 그런데 이제 성적이 모자라서 의대를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재수를 하게 됐고요. 재수를 해서 그 다음에도 그 친구가 의대 갈 성적이 못 되어서 화공학과 연세대학교에 또 이제 그 친구가 합격을 했어요. 지금 연세 캠퍼스가 송도로 가 있어서 1학년들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1학년을 또 다니는 와중에 4월 정도에 그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외할아버지가 병원 장이세요. 그래서 그 친구는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그 꿈을 또 오랫동안 꿨죠. 고3이 한 번이지만 실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아니 중학교 2학년부터 고3의 꿈을 아이들은 다 꾸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4, 5년간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아이가 또
이대를 갔고 또 다시 재수를 했고 또 연세대를 갔어요. 그러면 뭐 6년에서 7년 정도의 의대를 꿈을 꿨던 그 친구가 연세대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4월에 그만두고 의대 정도 가려면 등급이 거의 1등급이에요. 그래서 기숙학교들이 있어요. 재수학원들 중에서도 재수를 하는데 기숙학교들이 있는데 그 기숙학교들도 1등급 아이들만 받는 기숙학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뭐 2, 3등급을 받아서 가는 그 재수학원, 1등급 받는 아이들만 받는 재수학원 그렇게 따로 있는데 그 친구는 1등급만 받는 재수학원을 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또 재수를 했죠. 얼마 전에 그 교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수능을 보고 성적이 나올 때라 교수님이 너무 예민할까봐 차마 만나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제 입장에서. 어떻게 됐을까? 제가 더 가슴이 아프고요. 그 딸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양지 쪽에 있는 기숙학교에 다녔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옷을 빨아주고 그 아이가 과일이 먹고 싶다 그래서 과일 바구니를 해서 보내고 하는 그 시간을 재수하는 동안 뒷바라지를 하셨는데 네.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그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 3자인 저까지도 가슴을 조아렸으니까 네. 그래서 수능 점수가 나오고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됐는지 차마 교수님 입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또 역시나 물었죠. 네. 교수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엉망진창으로 쳤대요. 그 말씀을 웃으면서 하는데 그 친구는 돌아갈 길이 있죠. 연세대학교. 네. 그 돌아갈 길이 있는 그 연세대학교에 가도 되는 그 아이 입장이지만 일반 삼수생들이 돌아갈 길 없는 아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그나마 1등급의 연세대를 붙을 정도였는데도 또 의대를 가고 싶어서 그 또 재수를 했는데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기에서 서울대 의대를 딱 집어서 네. 하는데 정말 교수님 딸이 너무 예쁘게 생겼거든요. 정말 가슴이 탁 와닿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그 간절한 시간, 7년 가까이 그 간절한 시간을 의대를 꿈꾸면서 왔던 그 아이한테 네. 누군가가 여기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그 코치 스님 있잖아요. 네. 정말 머리 딱 붙여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겼는 네. 그런 사람한테 부모가 돈이 있다면 맡기지 않았을까? 저 잠시 드라마 보면서 그게 네. 클로즈업이 됐어요. 실제 내 아이가 저렇게 재수도 하고 삼수도 했다면 저런 사람이 있다면 부처만 준다면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고 그 돈을 갖다 주지 않았을까? 금도시락 금쫙 깔아가고 그걸 보면서 네. 정말 이 간절함이 부르는 그 결과치가 네. 사회에서 바라는 방향이 전혀 아니지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목적과 정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길이 가슴도 아프고 또 조금 과장됐지만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도 궁금해지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엄마들이 얼마나 초조할까. 네. 또 그 집이 얼마나 좋아요. 네. 정말 산동네에 그렇게 어리리한지 거기는 철창을 다 쳐서 못 나오게 했으면 좋겠더라고. 바깥에 못 나게. 우리도 안 들어가고 싶어. 우리도. 그런 집에 살면서 네. 정말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게 정말 바람직할까. 우리가 말하는 그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1등을 해서 의대를 가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따뜻한 감정, 따뜻한 마음이 없이 남의 목숨을 정말 그게 기술이다라고 하면 정말 의학의 기술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정말 그 좋은 기술과 그 머리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우리의 교육이 맞는지 다시 한번 교육자로서 고민하게 되고 네. 한국이 싫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네. 네. 저도 그 드라마 보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와.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첫 방에 7% 시청률을 했다고 지금 제일 핫하다고 저도 소개를 받으면서 네. 엄마들은 역시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외면해줘야 되는데 이런 드라마를 우리가 비판하고 화내고 안 봐줘야 되는데 보게 되는 이 심리는 뭘까요? 네. 일단 그들의 럭셔리한 삶이 또 재밌었고요. 네. 또 너무 다른 삶이니까 보면서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첫 장면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서울대 의대 가서 굉장히 호화로운 파티를 했는데 누구나 부러워하던 그 아이 엄마가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 영재라는 아이가 또 해필 또 우리 영재야. 이름이 영재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들이 지금 우리 영재호 하는 엄마들이 저런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정말 너무 염려스러웠고요. 또 영재가 어찌됐든 전교 1등을 하면서 서울대 의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전교생이 뭐 800명, 1000명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전교 1등을 한다, 전교 2등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독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놀 거 다 놀고, TV 볼 거 다 보고, 게임 다 하고, 교과서만 보고, 수석 입학했다. 그 거짓말이에요. 걔들은 교과서만 본 거예요. 절대 게임을 하고 절대 그 아이들이 계속 놀면서 계속 잠을 자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들은 교과서만 봤어요. 학원 안 다녔어요. 이것만 주 포인트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교과서만 보고 학원 한 번도 안 다닐 만큼 그 정도로 자기가 공부에 대한 열중을 할 수 있었고 또 그것만큼 학원 가서 보지 않아도 그 정도의 공부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지 그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다면 절대 집에서 책만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1등을 목표로 했다면 절대 그 아이들은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이기는 삶.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라는 나를 믿는 그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재라는 아이는 목표가 뚜렷했어요. 내가 서울대 의대를 합격증을 던져주고 내가 이 집을 나갈 거라는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를 엄마에게 꽂히고 부모에게 꽂혀서 복수하려고 하는 공부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친구를 이기고 내가 쟤네들을 물리쳐서 1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그 1등은 절대 사회에 나가서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동반 성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이렇게 되어서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1등을 해줘야 그 아이가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저 아이를 이기고 어찌됐든 저 아이한테 거짓말해서 나는 일찍 잤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지 않았어요? 너 공부했니? 그러면 아니 나 어제 일찍 잤는데 엄마가 상추에 밥 줘가지고 금방 잤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항상 거짓말하면서 걔가 공부를 못하도록 해놓고 나 혼자 몰래 촛불 켜고 공부하던 그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성공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비리, 부정부패, 또 갑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누구를 밟고 이겨내겠다 하는 승부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공부를 했기 때문이고 내가 조금 더 공부를 1등해서 그 아이들한테 무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들한테 모범이 되어주겠다. 내가 이런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도움이 되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나를 믿는 공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 공부를 했다면 그 친구들은 정말 진정한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비판할 거는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는 거. 또 하나는 거기 나오는 의사들도 막 싸우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면서 그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기록을 한 거라 아마 작가님 남편이 누굴까 궁금할 정도로 아주 디테일했고요. 그러면 그 1등을 해서 의사라는 조직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삶이 나옵니다. 누구의 백, 누구의 라인인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거기 안에서도 눈칫밥 먹는 그 삶을 보면서 굳이 의사를 해야 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사 아닌 다른 꿈을 꾸게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즐겁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엄마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요. 직업체험학교를 엄마들 중고등학생들이 자볼드나 뭐 키자니아나 이런 데 가서 할 게 아니라 엄마들이 직업체험학교를 좀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네. 아는 만큼 준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뭘 좀 더 알아야 그 아이한테 조금 넓은 꿈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들한테 많은 직업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게 그 아이의 또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말씀 듣다 보니까 얼핏 염정아 얼굴이 좀 나오는. 소장님 살 빠져서 그래요. 네. 예전에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성격 안 그래요. 그 여자 이상해. 그 여자 이상해. 네, 아주 독한 그런 엄마의 모습을 연기하고 네. 있었죠. 염정아 씨가. 네. 아무튼 뭐 비슷한 외모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살고 계신데요. 그렇죠. 제가 품위가 없어서 거기는 아닌 것 같고 거기 빠마한 머리 있잖아요. 빠마 있는 머리. 매력적이죠. 네, 그 작가님 같더라고요. 네, 네. 저도 항상 드라마 보면서 저기서 나의 역할은 어느 게 적합할까 저를 항상 대비해 보거든요. 네. 근데 그 빠마 머리가 어울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식물 좋아하고 되게 인간적이고 좀 네. 자유로운 그런 네. 성격이었는데 네. 영재호 센터도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식물이 네. 좋아해요. 네, 정원에서부터 꽃들이 네. 매번 또 바뀌고요. 네. 아름답게들. 나무 죽으면 엄청 속상해요. 네. 네. 나무 또 동물들 네. 또 키우시는 그런 모습이 아마 아이들이 이곳에 문을 여는 순간 그런 소장님의 마음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엄마들이 욕하면서 보지만 또 배울 건 또 배울 그렇죠. 게 많은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의사만 직업이 아닌데 그쵸. 서울대 의대를 향해 달려가는 엄마와 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작가가 들었어요. 시청률을 너무 신경 쓰면서 글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부응하게 시청을 계속 하자고요. 네. 근데 혹시 이제 네. 많은 엄마들 만나실 텐데요. 네. 너무 이렇게 아이들한테 올인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이야기해 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한테 와서 엄청 아는 척하는 엄마들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전문 용어를 막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저희 아이도 뭐 계속 키웠지만 대치동에서 좀 한다, 뭐 난다, 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근데 사실 고급 정보라고 하지만 고급 정보가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승리한들 그게 올바른 길인가를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되고 강남에 살았으면 좋겠다. 대치동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대치동 쪽집게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한테 가해를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 이미 그 아이는 실패자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엑기스를 뽑아주고 포인트를 찍어주면은요, 그 선생님이 공부한 거죠. 나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엑기스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 아이의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학원을 보낸다는 건 선생님의 요약 정리, 특히나 A급 선생님의 요약 정리를 받은 아이는 반드시 그 선생님이 사라지는 순간 그 아이의 지식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학원을 보내서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애초에 버리셔야 되고요. 내 아이가 차라리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시키지 마세요. 그것 말고도 공부 잘하지 않고서도 정말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많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머리가 좋은 건 달라요. 우리가 여기 가까이 뭐 세탁소를 하든 편의점을 하든 꽃가게를 하든 요즘에 영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응? 맞아요. 꽃가게를 해서 다 꽃이 잘 팔리면 모든 사람이 다 꽃가게를 할 거고 세탁소를 해서 벼락부자가 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세탁소를 하겠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탁소가 여러 군데 있지만 그중에 좋은 세탁소를 선택하잖아요. 동네에서 몇 개 안 되는 세탁소 중에서도 1등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 사회에 나와서 1등을 하겠어요. 저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범위 안에서 승리의 맛을 계속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에서도 1등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전체에서도 한번 1등 해보고 또
도대회 시대에 나가서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그 다음에 글로벌한 인재가 되는 거지. 가까이에서도 못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외국 간다고 글로벌한 인재가 된다?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머니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정말 내가 그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못 그리시는 것 같아요. 경험치가 부족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교육의 그 경험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뭐 500년 전통, 1000년 전통 뭐 이런 대학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대학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모른다는 걸 인식하는 거, 내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 나 정말 무식해 라는 걸 인식하는 거가 먼저예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책을 통해서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지식을 다시 담는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또 그런 강의를 듣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라고 엄마들이 한 번쯤은 그 또 다른 색깔로 그거를 보셔야지 또 완전히 다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입시 전략 컨설팅 이런데 코엑스나 이런 데서 할 때 보면 1000명씩 오세요. 초대장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쪽에 있다 보니 그런 초대장이 오는데 뭐 예약 마감은 끝났고요. 복도에도 계단 같은 데도 거의 앉아서 들어요. 안양외고, 용인외고 입학사정관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정말 자기네 학교는 인성 중심의 학교고 학습을 많이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거의 주로 해요. 그런데도 입시 학원 전략하는 학원들에서는요. 공부만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의 소리와 이 사교육기관에서의 소리가 너무 다르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정보를 가지시려면 많이 가지시고요. 네. 내가 그렇게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 내가 아이 놔두고 언제 그런 데를 들어 그러면 정말 진정한 멘토 같은 사람 한둘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가셔야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다 보면 엄마의 철학도 바뀌고 엄마의 행선지도 바뀌기 때문에 아이 역시나 그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 또 그게 책을 통해서든 강의를 통해서든 한 번쯤은 그 정리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저희의 서울대 의대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엄마들에게 네. 키자니아부터 갔다 오세요. 이렇게. 네. 네. 서울대 의대를 보내라고 하는 그 엄마가 서울대라는 지칭을 하고 계신다면 네. 반드시 외국 먼저 가세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의대 가는 건 정말 바늘구멍이에요. 이 인구가 작은 나라에서 네. 그 서울대 의대에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외국 나가면 의사들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서울대 의대 오면 그 코스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외국인 전용이 있어요. 네. 학교 각 대학마다. 그 다음에 외국어 특기자들이 있어요. 그 특기자들을 통해서 서울대 들어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지금 정석 코스로 수시 입학도 아니고 정시 입학을 통해서 서울대 가는 건 정보가 너무 부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논문 교수님한테 네.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서울대 의대 지금 이번에 시험이 망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부해서 외국 나가세요. 외국 가서 칼리지도 좋고 일반적인 대학의 의대도 좋아요. 거기 가서 의학 학문의 기초를 꼭 서울대만 닦아야 되나요? 거기서도 닦아세요. 닦아서 거기서 의대를 졸업을 해서 거기서 라이센스를 받으면 물론 한국의 인정은 못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라이센스를 외국자 라이센스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그 수료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 사람은 의사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미국 라이센스도 갖고 있고 한국 라이센스도 갖고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삼성의료원 이런 데서는 외국인 의료를 위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의사를 일부러 뽑고 있어요. 네. 그런 특기로 더 쉽게 그쪽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A급의 라인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네. 서울대 출신으로 해서 A급 되어서 의사가 되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서울대밖에 없어서 그래요. 조금 지식의 폭을 넓히시면 우리 아이도 행복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꿈을 향해서 더 좋은 많은 길들을 안내할 수 있답니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네. 서울대 의대 보낸다는 건 바늘구멍에 아이를 밀어넣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애도 안 들어가고 엄마도 힘들고. 네. 그렇죠. 그럼 맨날 이게 뭐 수술하고 사람 피 보고 뭐 이게 좋아요? 의사 되면 가족들만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랑. 그렇죠. 남자아이 얼마 전에 남자아이 그 서울대 의대 보낸 엄마가 계시는데 제 주변에 너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가 좋아요? 며느리가 좋겠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남 좋은 일.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이 공부시키는 것보다 내가 더 공부하고, 그렇죠. 네, 엄마가 성장한 만큼 아이도 성장한다는 거. 근데 소장님 만나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이 공부예요. 네.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또 주옥 같은 말씀은 또 스카이캐슬을 또 보고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또 엄마들로서 저는 한번 건강하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거든요. 네네. 소장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